너 이제 나한테 말 걸면 안 돼. 자, 시작하자. 일반각과 호도법.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 중학교 때 우리가 다뤘던 각은 딱 360도까지예요. 이제 거기를 넘지도 않고 이제 뭐 마이너스 이런 건 꿈도 안 꿨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뭘 하냐면 확대를 시켜. 각을 확대를 시키면서 뭐 예를 들어 360도를 넘는 각들, 뭐 1440도라든가 뭐 720도라든가 그런 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법을 익혀줘야 되는 거거든. 일단은 일반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가 이제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동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이제 나타낼 건데 얘가 만약에 30도만큼이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동경과 시초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각이라고 할 건데 얘가 이것도 물론 30도만큼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것도 얘랑 일치할 거냐면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도 얘랑 각이 일치할 거거든. 숫자는 다르지만 맞니? 그러니까 30도가 하얀색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은 뭐가 되는 거야? 초록색은 30도에다가 360도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390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초선과 동경으로 표현을 해보면 한 바퀴 돌려봤자 결국 동경의 위치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각을 이렇게 예각의 범위로 표현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얘도 있겠지만 누구도 있을 거냐면 360도를 두 바퀴 돌린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60도를 세 바퀴 돌린 애도 이렇게 있겠지. 쭉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거꾸로 30도에서 360도를 빵바퀴 돌린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돌려준 애들도 있겠지. 360도를 이제 거꾸로 돌렸다는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요. 더하기로 써줘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음의 방향이고요. 시계 반대로 가면 양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약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무수히 많은 각들이 30도라는 요 놈과 동경의 위치가 일치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줄 수 없으니 앞으로는 우리는 30도라는 각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 뒤에다 뭘 붙이자? 360도에 곱하기 n. 여기 있는 요 n은 뭐냐면 바퀴수거지. 바퀴수. 몇 바퀴를 돌렸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무조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각을 쓸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다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4분면의 각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4,4분면은 다 구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동경이 여기 어디에 있는 각 같은 경우에는 몇부터 몇까지일까? 0도부터 90도까지죠. 그럼 0도부터 우리가 각을 보통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세타. 그럼 세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사실 얘는 올바른 표현인가? 아니지. 왜? 뒤에 뭘 붙여줘야 돼? 일반각 표현. 더하기 360도에 n을 붙여주시고 360도에 n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2사분면의 각은 90부터 180도까지니까 90도부터 180도까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60도에 n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그 이후는 마찬가지겠지. 3, 4랑 4, 4분면도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등호가 안 붙어요. 이 축들, X축과 Y축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경계인 지점이라서. 그래서 등호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야,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야. 그때 우리는 3분의 세타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야 라고 하면 누구를 사용을 해줘야 되나 봤더니 얘를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얘를 써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 세타가 2사분면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3분의 세타라는 애는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3씩 나눠주는 거지. 그럼 몇 도부터? 30도부터 120도 n 그 다음에 90도부터 120도 n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n이 정수니까 바퀴수라 그랬잖아. 그럼 0이나 1이나 2나 3이나 마일이나 마이나 이런 걸 넣어다 보면 자 n이 0일 때에는 몇부터 몇까지야? 30부터 90까지. 그럼 어디냐면 30은 여기 어디 있겠고 90은 여기 어디 있을 거니까 요만큼. 이 부분 어딘가에 세타가 있을 거야. 3분의 세타라는 애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야 라는 거고, 또 하나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120씩 더하는 거니까 150도부터 210도까지. 그럼 150도부터 210도는 어디냐? 150도는 여기 어디지? 그지? 180에서 30 뺀 거. 210도는 180에서 30 더한 거. 여기 어디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120, 120 넣으면 270도부터 330도까지니까 어디? 여기 어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270도면 여기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부분에 이 세 개의 범위에 3분의 세타라는 각이 존재할 거야 라고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범위도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림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는 왜 안 할까?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했는데 3일 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해봤자 어차피 어떻게 될 거야? 반복. 120 더해봐. 얼마야? 390. 390은 몇 도랑 똑같아? 30도랑 동경이 똑같죠. 어차피 다시 여기로 돌아갈 거거든. 그래서 굳이 더 해보실 필요가 없더라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교재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여기다가 쓸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내신 단골이에요. 이게 문제에 있어서 일단 적어는 놓으시는데 이따가 있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아씨 어디서 봤는데 왜 없지? 있다. 170페이지에 잠깐 넘겨볼래? 117페이지에 마플 코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보면은 막 뭐 그림 있죠. 요거 지금 할 거야.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 놓으시면 돼요. 나는 5개 할 거거든. 자, 일단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 그리고 이제 일직선에 위치할 때 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얘랑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원점 대칭일 때 라는 표현으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X축 대칭. 그 다음 뭐도 있겠어? 당연히 Y축 대칭도 있겠지. 그 다음 뭐도 있을까? 원점 대칭도 있겠죠. 아까 했지. 그리고 나서 Y는 X 대칭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외우실 건 아니고 너네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 자, 만약에 일치할 때야 라고 하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두 동경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만큼 알파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동경이 얘랑 일치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만큼 간 거냐면 요만큼 간 거지. 얘가 이제 베타. 그치?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뭘 해야 우리한테 익숙한 각인 뭐 180도나 360도나 90도나 이런 게 나올지를 보는 거야. 알파랑 베타를 뭐 하고 싶어야 될까? 알파랑 베타를 빼고 싶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베타고 이만큼이 알파잖아. 알파에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얘가 딱 0도가 되겠지. 또는 뭐 360도라고 놔도 되고. 그래서 360도에 n바퀴라고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이야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만큼이 알파야 라고 하면은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요만큼이 베타야 라고 했을 때 이번엔 알파랑 베타를 뭐 하고 싶어? 이만큼이 베타인데 이만큼이 알파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고 싶은 거야. 왜? 그럼 몇 도 되니까? 180도. 그래서 여기는 180도에다가 더하기 일반각 표현했잖아. 0도 더하기 360도라고 한 거니까 여기도 360도에 n이야 라고 일반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x축 대칭일 때는 동경이 이렇게 있어.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x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는 얼마일까? 자, 이만큼이 베타인 거야. 이만큼이 알파인 거야. 그럼 내가 알파랑 베타를 이번엔 뭐 하고 싶어야 돼? 더하고 싶어야 돼. 원아야 여기 칠판을 봐야 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딱 여기랑 여기랑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한 바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360도의 n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y축 대칭이라면 이거의 y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베타라고 했을 때 잘 안 보인다? 그냥 세로 그리자. 얘가 알파, 요만큼에서 y축 대칭 이만큼이 베타.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도 알파겠지. 각의 크기 똑같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될까? 180도가 될 거야. 180도 더하기 360도의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네 번째. 그 다음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은 똑같아요. y는 x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요만큼이 베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요각과 요각이 어떨 거야?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외우는 걸까? 나보고 야 y는 x 대칭을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면 나도 바로 대답을 못해요. 왜?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려. y는 x로 대칭이게. 그러니까 1사분면으로 그리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겠지. 2, 3, 4로 그리면은 뭐 또 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좀 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래도 익숙한 건 예각이다 보니까 해서 상황을 예각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외울 건 아닌 거지. 알겠지? 자, 해서 이렇게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삼각함수잖아. 그럼 이제 그 삼각함수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하겠지만 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야, 60도는 어디에 찍어야 돼? 좌표 평면에?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치? 60도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무조건 실수를 위한 공간이거든. 1,2하라고 하면은 1만큼, 2만큼에서 여기에 점을 찍는 건데 몇 도는 실수랑 매칭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 기존에 쓰던 게 60분법이라고 하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각을 실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수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60분법은 의미는 그래.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 한 바퀴를 360등분한 거야. 그래서 그 한 조각을 1도라고 그냥 잡아놓은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걔를 호도법으로 실수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이 호도법을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원이 4분원이 이렇게 아니야? 원이 있다 치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갖다 놓을 거거든. 이게 삼각함수는 원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건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단위원이라고 할 거예요. 단위원이라고 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정의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1이지. 여기도 1이겠지. 그치? 요만큼 호의 길이라고 하죠. 호의 길이가 1이 될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하냐면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해요. 1라디안이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이야. 1라디안은 뭐라고? 그냥 우리가 아는 1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아니라 R로 확장을 시켜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여기에 호의 길이도 r이 될 때 닮음이니까 그때 요 각의 크기도 같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랑. 이해돼? 닮음이니까. 이해됐어? 호? 하! 뒤진다. 아니 여기서 단위원이 뭐 이렇게 작게 있다 치자. 그럼 여기서 1일 때 1일 때 1일 때 요 각의 크기나 r일 때 r일 때 r일 때 요 각의 크기는 같다고. 그치? 닮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거냐?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요. 얼마냐면 1라디안이야. 그치? 이 라디안은 생략 가능이야. 그냥 안 써주시면 돼요. 라디안 이거 생략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2r이야.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한 조각이 더 늘어났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1라디안이 두 개 있으니까 2라디안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는 2라디안. 호의 길이가 3r이면 3라디안. 쭉 가서 원 한 바퀴 다 돌렸다 칠까?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면 이란 얘기는 원의 둘레라면 이 한 바퀴가 다 됐을 때의 중심각은 얼마일까라고 하면 1, 1, 2, 2, 3, 3 얼마? 2파이. 2파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파이가 360도야. 따라서 파이는 180도야 라고 기억을 할 거야. 이게 메인이에요. 180도를 파이라고 기억을 하겠다고. 180도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책에 보면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써 있을 거냐면 야, 파이가 180도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3.14 얼마니? 1은 몇 도일까를 어떻게 구해? 얘 파이일 때 180이니까 1일 때를 찾고 싶으면 양변을 파이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파이분의 180 도 맞지? 그럼 거꾸로 1도는 실수로 얼마일까가 궁금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내 양변을 180으로 나눠버리면 180도는 1도가 되고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아. 해서 아마 이 공식이 써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문제에서나 예를 들어 야 3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30 곱하면 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걸 물어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얘를 이용해서 친숙한 각을 호도법으로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1차 목적이거든. 봐봐. 여기에 180도가 있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될 각들 중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150도도 있고요. 물론 뭐 120도 있고요. 그 다음 90도도 있고요. 60도도 있고요. 망했다. 40. 좁다. 꺼져.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180도. 45도 있고요. 30도도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애들이 얘네들. 얘. 그리고 요 정도. 이제 얘는 그냥 보자마자 외워주셔야 돼요. 보자마자. 그리고 나서 뭐 210도, 240도, 그 다음 270도, 300도, 좀 오버해보자. 330도, 360도. 여기 사실은 315도도 있어야 되고 225도도 있어야 되기는 해. 뭐가 나오든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공식으로 하루 왼종일 어떻게 바꾸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 외우기도 헷갈려. 파이분의 180이랑 180분의 파인데 전 못 외워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메인이야. 얘가 파이지. 그러면 얘랑 각 몇 등분 된 거냐면 2등분 된 거지. 얘 2분의 파이예요. 얘는 3등분 된 거지. 3분의 파이야. 얘는 4등분 된 거거든. 4분의 파이예요. 얘는 6등분 된 거거든요. 6분의 파이야. 일단 이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데 결론적으로 외워서 야 30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 6분의 파이. 우리는 앞으로 30도라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파이만 쓸 거거든.
호도법만 쓸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버퍼링이 걸릴 거야 처음에. 그럼 120도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90도랑 30도를 조합하는 거지. 그럼 6분의 3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예요.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60도의 2배니까 3분의 2파이예요. 라고 보셔도 되고, 이건 니네 마음인 거지. 어찌됐건 찾기만 하면 돼. 그럼 150도는 파이에서 30도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예요. 얘는요, 파이에서 30도 더한 거니까 6분의 7파이예요. 그 다음 얘는요, 30도에다 8배 한 거니까 6분의 8파이예요. 3분의 4파이. 뭐 이렇게 놔도 되지. 270도는 90도에다가 3배 한 거니까 2분의 3파이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알겠어? 300도는 그럼 어떻게 할래? 360에서 60을 빼도 되고 60에 5배를 해도 되고, 그건 니네 맘이지. 항상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메인 각들,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각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하다 보면 외워지면서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거고. 알겠지? 자, 해서 이제 호도법은 요렇다라는 거, 이건 이제 한번 조금씩 연습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거는 중딩 버전으로는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 어찌됐건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호의 길이나 넓이나 결국 원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게 공식의 유도 과정이야. 그럼 내가 원이 있어. 그러니까 피자가 한 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4등분을 해서 한 조각을 쳐먹겠대. 그러면 이 조각은 몇 도냐면 90도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원의 넓이에서 얼마 곱하면 돼? 4분의 1. 그 4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360도 중에서 90도만큼의 비율이었던 거지. 그래서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얘가 이제 중학교 버전의 부채꼴의 넓이.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는 360도는 안 써.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인 건 알아. 곱하기 360도는 2파이로 바꿀 거야. 분의 세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파이 날라가고 2분의 1에 r제곱 세타가 되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 거야. 그럼 얘가 중학교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요.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2파이 날라가고 r 세타가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이거 보이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에서 얘가 호의 길이거든. 그러다 보니 공식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2분의 1의 r l이다라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요놈 세 개가 있고, 이 세 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결론은 뭐라고? 외워놓으라고. 까먹으면 뭐 하면 돼? 중딩 거 기억해서, 아니면 뭐 이 내용을 기억해서 유도해내시면 돼요. 알겠지? 베스트는 외우는 거고. 2분의 1의 r제곱 세타랑 2분의 1의 r이랑 r 세타,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의 넓이의 최대 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외우지 않아요. 너네도 안 외웠으면 좋겠어.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 넘어가자. 자, 마표 개념 익힘 1번. 다음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구하시오.
자, 우리 360의 배수 정도는 이런 것 때문에 외워놓으면 조금 편하거든요. 360도, 720도, 1080도, 1440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면은 봐봐. 480도는 각이 너무 커. 우리한테 작은, 우리한테 편한 각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야. 360도를 한번 빼는 거지. 그럼 몇 도랑 동경이 똑같을까? 120도랑 똑같은 거 맞아. 그 다음 930도는 720도를 빼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720도 빼면 얼마야? 210도겠네.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780도니까 720도를 더 하자. 그러면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60도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60도는 뭐지? 시초선과 동경이 있을 때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거. 얘가 이제 마이너스 60도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내가 원하는 각인 거야. 몇 도야 이건? 300도. 맞아? 아니 여기다 360 한 번 더 더해도 되고. 그럼 얼마? 300도. 어찌됐건 얘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20도는 1080도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마? 60도. 해서 이렇게 각각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했어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까지 그렸잖아. 그 문제니까 한번 이거는 이따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우리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 풀었어. 자,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일단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세타야 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간 요만큼이 7세타야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할래? 빼자. 그럼 7세타 빼기 세타는 360도의 n이야. 6세타는 360도의 n이니까 세타는 60도의 n이야 라고 바꿀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n에다가 우리는 뭘 집어넣어야 돼? 1, 2, 3, 4, 0 이런 걸 넣으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야. 그럼 0 집어넣으면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60, 120, 그 다음 180, 240 해서 어디까지? 300까지. 그거 써주시면은 1번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위에 있다. 방향 반대야. 얘가 세타면 얘가 7세타란 얘기. 그럼 이거 두 개를 뺀 6세타는 얼마여야 돼? 180도여야 돼. 더하기 360도의 n. 그치? 그럼 6으로 나눠버리면 세타는 30도 더하기 180도의 n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0, 1, 2, 3 넣으면 30도, 210도, 그 다음 370, 90도. 근데 얘는 탈락. 360 넘잖아. 그래서 이렇게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두 개를 써주시면 되는데 나 뭐 잘못 썼니? 뭘 잘못했니? 뭘 잘못했을까? 아! 와, 나 이때 딴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생각했냐? 아니야. 아니야. 아, 이따 얘기해줄게. 30도, 90도. 아니 무슨 생각했냐면 집에 가서 주술회 좀 보고 싶은데 나 내일 고3 특강이 2개라 집에 가서 일해야 되거든. 보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짜증난다. 330도까지 300까지죠. 요거 써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4번 부채꼴의 호의 넓이,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여기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인데 우리 150도는 몇 파이로 바꿀래? 해봐. 150도는 몇 파이야? 30도에 5배 하셔도 되고 6분의 그치,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 버퍼링 졸라 걸린다니까 처음에. 150도는 6분의 30도에 5배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5파이예요. 그지? 그럼 중심각이 얘야.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 6 곱하기 6분의 5파이를 하시면 얘가 5파이가 답이겠지.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가 있고 rl 써도 되는데 l을 이미 구해놨으니까 rl을 쓸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파이니까 얼마? 15파이가 답이야 라고 써주는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둘레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둘레가 8이래. 중심각은 세타라고 놓고요. 그럼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여기도 반지름 r이잖아. 그럼 둘레는 8c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8-2r이야 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니까 넓이를 구하자. S는 2분의 1에 r, l이잖아. l 줬으니까 l은 8-2r.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로 정리를 하시면 r의 4-r이 되고요. 전개하지 마시고 2차 함수 그려. 그러면은 x절편이 0과 4겠지. 꼭지점이 2예요. r이 2일 때 최대가 될 거야. 그때 넓이는 2를 대입을 하시면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요. 이게 넓이의 최대. 그때 중심각, 반지름이 2일 때의 중심각.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거니까 얘를 써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거든. 반지름이 2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야? 4지. 반지름은 2지. 그때 최대라며. 세타. 그럼 따라서 세타는 얼마? 2야. 그래서 중심각이 2고요. 그때 최대일 때의 넓이는 4예요 라고 쓰시면 되겠지. 2는 뭐 2라디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2라고 쓰셔도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이제 삼각함수 들어갑시다.